그리고 개발법 도정법은 나중에 하고 건축법을 2주에 걸쳐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2주에 걸쳐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아마 주택법에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는 농지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주택법이 7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이 8시간 필요하고 농지법은 한 40분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는 한 주를 도시개발법에 아마 4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도정법에 대해서는 아마 또 찍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정법은 찍어서 맞추나 열심히 공부해서 맞추나 별반 차이가 없던데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제가 도정법에 대해서는 요약집 가지고 쭉 한번 훑어는 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드리더라도 아마 한 4시간 정도 필요할 텐데 그 4시간 하더라도 도정법은 그냥 와닿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585페이지의 리모델링 사셨죠? 이걸 함께 해 나가십니다. 우선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이다? 사용무사 후 준공 후 10년입니다. 만약 10년 이내 발생한 다양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태를 건설했던 사업 주체가 책임지고 고쳐주게 되는데 저 10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아파트 소유자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통과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건축법에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이란 말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점검이란 용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구조와 설비로 구성되게 되는데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 조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점검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구조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파악하게 되면 그때는 진단이란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전단은 우리가 도정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한 때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안전단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전단 통과한 때 가능하다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전단은 A, B, C, D, E 등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A, B, C 등급이라면 크게 문제없는 증축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저 안전단 결과 D 등급과 E 등급이 나온다면 그때는 재건축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하기 위해서는 안전 등급이 A, B, C 등급일 때 D 등급과 E 등급은 뭐한다? 재건축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세종시에 만들어진 아파트이죠. 철근 집어넣지 않고 만들었다가 모아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인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튼튼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예전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경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감독 나가시면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D 등급이 나왔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 등급 아니면 B 등급 나왔습니다. 갑자기 D 등급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긴 보이지만 가장 튼튼하게 만든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A, B, C 등급일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대소선형은 그냥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증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죠.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정 증축할 수 있는데 전유 부분에 대한 증축은 그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기존 면적의 30%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저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저 면적의 40%까지 증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예외 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거저 면적의 얼마까지? 40%를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게 되는데 하나가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직 증축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동일한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직 증축한다는 것은 층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저 수직 증축과 비교하는 것은 수평 증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인데 한 계단 라인에 두 세대가 보통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수평 증축하게 되면 수평 증축하는 부분에 새로운 기둥과 내력벽 등을 확보하여 해당 부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를 달리하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15년, 20년 전에 만든 아파트의 기둥, 내력벽을 이용해서 수직 증축하는데 과거에 만들어놨던 기둥과 내력벽이 증축하는 무게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직 증축하게 되었을 때 10개 층을 또는 15개 층을 새로 증축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직 증축하게 되면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1대1 리모델링 사업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 1대1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주거 전용 면적만 크게 바뀌는 것이죠. 세대수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인데 500세대로 또 평형만 달리해서 크게 만든다고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면적 크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래서 20평짜리가 30평 된다 할지라도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세대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 수도 사용량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이 500세대가 만약 1000세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전기, 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이 달라져야 되죠. 만약 저 1000세대가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주택단지는 좀 비좁아지고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무한대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세대수를 제한한다. 세대수 제한함으로써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여기입니다. 우선 박스 속에 1번 보시게 되면 대수선형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15년 경과 추천없습니다. 15 추천하시고 경과 추천하시면 되죠. 공동택의 경우에는 지금 585페이지입니다. 각 세대 주거전 면적 30% 이내, 30% 이내 추천없습니다. 가로 속에 세대 주거전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미만 추천없습니다. 이 경우는 40% 이내, 40%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건인 85제곱미터 미만이라 말 나오게 되면 주거전 면적을 최대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이 경우 공동택 기능 향상을 위한 공용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공용분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부분에 관한 면적을 30%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30% 앞에는 주거 전용 면적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이야 말 보게 되면 얼마까지? 전유 부분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가로속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 찾으셨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그래서 만약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인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저 200세대인 아파트 단지를 230세대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은 대지의 면적은 만 이상이고 세대수는 200세대. 나중에 거기 가시면 줄쳐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재건축 대상 200세대라는 거 추천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2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보통 300세대에서 400세대로 세대수 늘어나거든요. 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선택한다? 재건축한다? 재건축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단지는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만 이상 돼야 된다. 그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항상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했던 것 같습니다. 3개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단지에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다. 올해 나올 것 같은데 도정법 완전 버리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몇몇은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찍어도 정답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200세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재건축하는 게 낫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 한다? 재건축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리더라도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증축 범위, 세대 증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럴 때 1, 2, 3 모두 갖춰야 됩니다. 1, 2는 층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대 3개층을 증축할 수 있는데 층수가 15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몇 개층을? 3개층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14층 이하의 경우 14층 이하 추천 놓으시고 이 경우는 2개층 추천 놓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대 증축 가능한 층수는 3개층인데 현재 공동택이 15층 이상인 때에는 최대 3개층을 14층 이하인 때는 최대 2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가 25층이라면 최대 28층까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존 아파트가 5층짜리였다고 하면 그 5층짜리일 때는 최대 2개층을 7층짜리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 가락동의 시형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지금 헬리오시티로 바뀌어 있는데 그쪽에 시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5층짜리였는데 지금 가시면 한 35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재건축하는 게 낫겠습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재건축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 선택하는 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정확하게는 법원 갔다 오시는 게 좀 빠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수직 증축하고자 한다면 15년 전 또는 20년 전에 만든 공동주택의 설계 도면 중에 내력 구조부에 해당되는 기둥과 내력벽이 얼마 정도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는지 그것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도는 15년 전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할 당시의 구조도이겠습니까? 15년 전. 그래서 3번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신축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에 새로 만들 당시를 말합니다. 그때 구조도를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따지는 규모가 있다면 주거 전용 면적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봐놓습니다. 제2장 주택 건설 절차 차시였죠.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드는 주택의 호수가 20호를 한 번에 만들게 된다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 허가 대상이다. 건축 허가 대상이고 이번에 만드는 주택의 호수 세대가 바로 30호,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몇 평 정도이겠습니까? 3,000평 정도.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되는 땅은 대지 2단이다. 농지나 산지를 집 만들기 위한 땅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이것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단위 면적이 3,000평,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대지 조성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사업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 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도급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시면서 도급하는 자와 수급하는 자를 각각 공부하셨죠. 도급은 시행자, 저 시행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뭘 한다? 시행자.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 법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시게 되면 집안 구성원의 한 분이지만 학원 오시면 학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시게 되면 그 모임에서는 회장님으로 불릴 수도 있고 이사님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정체성은 잊어버리시는 것 아니시죠? 헷갈리다는 생각 말아주시고 그냥 이런 차원에서 법률마다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체는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저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음으로써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을 대상은 주택이라면 30호 30세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이라면 얼마? 10,00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땅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용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중도금 지불 상태라면 매도 인측으로부터 내 땅 마음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런 허락을 받는 것을 사용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재량행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마음대로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보통 2착이지만 여기만큼은 5착.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관련되어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2문항 정도를 시험에 내게 되는데 매년 시험에 내는 것이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파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일단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주체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형태가 대부분 선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파트 건설할 수 있다? 만약 선분양 후 시공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받고 도망가는 분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의 분양 피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업체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에 해당되는 공공, 저 국가 등에 해당되는 공공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장관급을 뭐란다? 국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전에 시형 아파트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시형 아파트는 공무원 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이들을 공공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이 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라고 하면 외벽에 LH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는데 가끔 어르신들이 저걸 보시다 보면 여기는 내 아파트야. 그리고 저기도 내 아파트야. 그래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LH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서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데 잘 모르는 분은 얘는 삼성과 현대가 합작해서 만든 아파트로 생각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 지하철 1호선 타고 노원 쪽에 소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분이 지하철역 따라 만들어진 SH 아파트를 보시면서 삼성과 현대가 만든 아파트라고 해서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 아파트가 서울 좀 역세권 주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많이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런 공공을 제외한 자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민간이라 표현하고 현대, 삼성, 대림 등이 만들게 된다면 여기 민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민간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때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급과 수급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주택법상 등록하게 되면 시행자가 되겠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설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합건설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게 되면 뭐 하는 자이다? 시행. 그리고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개발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업.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한 때만 대지조정 사업 언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5천 이상. 연면적은 얼마까지 건물 만들 수 있다?
안 하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실 겁니다. 대신 그쪽하고 이쪽은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어디 건설회사 가가지고 실무 강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얘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등록사업자는 뭐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다?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종합건설 등이 있다면 이들은 시공하기 위해 등록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을 조합주택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바로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뭐 만들어서 주택조합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의 건설 사업이 완성되게 되면 계속 유지한다, 해산해버린다.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은 계속 될 수 없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 조합체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단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했던 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서 주택조합과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주택조합과 함께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에 있다면 가장 많이 보신 게 어디입니까? 서자로 시작하는 곳, 서희, 그리고 중자로 시작하는 곳, 중흥. 현대, 삼성이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 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걔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은 얘들은 단독 시행한다 안 한다. 중요한 거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한다. 서희 중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독 시행하지 못하고 공동사업 시행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 짓 하고 있는지 서로 그게 더 오래 남게 하시죠. 예, 그래서 590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 찾으셨죠? 그리고 1번 사업 주체. 박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1, 2 묶어놓습니다. 이들은 공이죠. 그래서 공적 사업주체 또는 공공이라를 쓰게 된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하고, 3번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은 바로 민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공적사업체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지만, 민간이 주택건설사업 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등록사업주체 사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보십니다. 연간 동그라미 넣습니다.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30세대 추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줄쳐놓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공법과 관련된 대부분 등록은 시군구청장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얘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청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서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가서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등록 요건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합니다. 대신 박스 속에 1번 자본금 찾으셨죠. 법인일 때는 자본금이 얼마? 3억 원 이상이고, 개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산 평가액이 얼마? 6억 이상.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서로 대등하게 봐주는데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되어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93페이지 찾으셨죠? 공동사업 주체 찾았습니까? 1번 토지 소유자는 그냥 지나가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주택조합 찾으셨죠? 동그라미 의원입니다. 주택조합 가로 속에 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단독 시행한다, 공동사업 시행한다. 공동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단독 시행한다, 단독 시행 못한다. 단독 시행 못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못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등록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 4명 중에 한 사람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 의미이고요. 조합은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반드시 공동해야 되는데 그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등록사업자냐, 지방자치단체냐, 주택공사냐, 지방공사냐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일반 분양할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중에 세대수 늘리지 않는 세대수 증가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하는 경우는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것이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세대수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봐주십시오. 제2절 주택조합입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나중에 이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주변 시세의 80% 또는 70%의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나는 동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대신 이 주택조합이 땅의 소유권을 다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가입하시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 상태라고 하면 그거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내가 조합장을 하게 되면 내 월급은 한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대신 판공비는 500만 원, 1000만 원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마음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한 달에 한 700만 원에서 1500 정도의 돈을 땡길 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3년 만에 빨리 아파트 건설하고 조합 해산해버린다. 10년간 유지한다. 완전히 알짜배기 자리인데 그걸 짧게 해주는 건 조합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짧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좀 완전히 좀 좋은 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욕먹들 할지라도 어떻게든 조합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잘 안 되면 우리 주택조합처럼 거의 망하기 전에 주택조합이 몇 군데 있거든요. 통합해버리게 되면 또 조합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팔아넘기는 조합장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입하는 게 낫고 만약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지 사업계획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했는지 명확한 서류를 확인한 상태에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불안정할 때는 조합 가입 비용이 좀 저렴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 만들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한 투자가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시게 된다면 얘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조합장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한 10년간 돈벌이 잘 되는 좋은 직장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시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법이 이게 법률만 하다 보면 계속 인허가 나오고 행정처만 나오다 보니 헷갈리고 재미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재밌게 하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빡세게 하면 머리 아프고. 예, 주택조합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덴주택조합 세 가지로 형성되게 되는데,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가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있다면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을 리모델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있다면 리모델주택조합인데, 얘는 주택법에 따른 단체로서 주택법에서는 등기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인 공부하신 적이 있죠.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걔는 뭐다? 법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개념인데, 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이걸 혼자 짓고자 한다고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럿 모여서 자기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개념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덕분에 애초 조합원 모집할 때는 주변 시세 80%에 분양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공사 비용이 올라가거나 땅값 상승을 원인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 되죠.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폐행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런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얘를 뺀 지역, 직장,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무엇이다? 신고.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저 지금 이거 다 알 거라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건 한 3번 정도만 같이 반복하시게 되면 그때는 얘가 만만해집니다. 주택법은 아주 7문제 전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할만하실 겁니다.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토지 사용권은 조합 설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설립된 조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때는 대지 사용권 없이 조합을 변경,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이번에 1000세대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조합원 수는 몇 명이다? 최소 1000명이 제일 좋고요. 1000명이 안 되더라도 얼마는? 500명은 확보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사업계획 승례상 30세대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15명이지만 최소 몇 명? 20명 확보해야 된다. 저 20명 확보해야만 공사 비용을 어떻게든 부담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시, 군, 구청장에 뭐 받을 수 있다? 인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대소선형은 사용공사부터 몇 년? 10년. 증축형은 몇 년? 15년 경과돼야만 조합 설립할 수 있고요. 이런 리모델링 택조합은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죠.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는데 현재 리모델링 택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공동택 소유자가 만약 10세대로 구성되었다면 저 10명만 모집해서 조합 설립할 수 있거든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시지만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101동,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동에 공동택 소유자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역 지정택조합은 최소 몇 명 필요했습니까? 20명인데 저 10명밖에 공동택 소유자가 없다고 하면 그 10명만 가지고도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명 이상이 된다. 이 말 나오지 않는 것이 리모델링 택조합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소유자인 때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리모델링 택조합의 조합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동택 리모델링 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조합 설립하는 게 못 됩니다. 주민 동의 필요하거든요. 주민 동의는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은 때 조합 설립할 수 있다. 얘를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595페이지에 3번 주택조합의 설립 사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가로 속에 설립신고 대상인 직장택조합은 제외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은 때 지역 직장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 동그라미 또한 같다. 그래서 변경 해산 시에는 인가받으란 이야기죠.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토지의 사용 권한 확보란 말 찾으셨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택 건설 대시에 80% 이상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 소유권과 사용권 구분되시겠습니까? 등기상에 표기되었다면 소유자이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동의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 동그라미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대지 사용권이 80% 이상 확보돼야 되지만 변경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다.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조합원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로 속에 리모델링 택조합은 제외한다. 리모델링 택조합 제외 추정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리모델링 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리모델링 택조합도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리모델링 택조합의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설립신고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추놓습니다.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조합이 만드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조합주택이다. 조합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조합이 만드는 주택이 조합주택이라면 그 조합주택은 국민택이다, 아니다? 국민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여기 국민택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국민택기금이라 불리우던 것이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을 바꿔놨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아 주택을 건설했다면 그게 국민주택이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걔가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기금에서 대출받아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이 국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했다면 이번에 조합체를 건설한 주택조합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국민택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대신 공공이 국민택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고자 설립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주택조합 설립 방법은 무엇이다? 인가제인데 남이 건설한 주택조합이 만든 게 아니라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공급받고자, 이 공급이라면 분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양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만들 수 있다? 신고하고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틀립니다. 앞에 조건 붙어야 됩니다. 국민택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직장주택조합은 신고제로,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뭐 받고? 인가받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이해되시면 되는데, 잠깐이라도. 그래서 우리 4번 설립신고와 관련돼요. 그냥 직장주택조합이란 말 쓰고 신고란 말 쓰면 틀립니다. 앞에 뭐 붙어야 된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하여. 잠깐이라도 이해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요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예외 요건 충족했을 때는 신고제라는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조합원 자격 사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찾았는데 기억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현재 국민택의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무주택 여부의 기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이 한 30개월, 36개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 3년짜리 공사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이 8개월에서 좀 길게는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만들었다고 하면 그 주택조합 만들었을 때 보통 3년 또는 5년 정도 조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모두 고려하게 되면 10년 동안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유주택자가 되어버렸다면 85세에서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두 채가 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예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분양받고 말아버리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나 싶고, 이 공사 도중에, 기간 도중에 물가가 급격히 바뀌게 된다고 하면 애초 약속했던 금액이 아니라 좀 더 돈 더 내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의 절차 거치게 된다고 하면 좀 번거로운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내가 저거 하면 괜찮죠? 10년 동안 내가 조합장 하면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 교도소에 갈 분이 필요하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총무이사가 가끔 한번 들어가줘야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던데요. 뭔 이야기인지 서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무주택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리 모덴텍 조합 찾으셨죠? 리 모덴텍 조합 찾았습니다.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결의 역증명이라는 말 찾으셨죠? 박스를 바로 보십니다. 주택단 전체를 전체 동일해 놓습니다. 리 모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 필요하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2번입니다. 한 개 동을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리 모덴텍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동의 필요한데 얼마?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전체 동별 리모델 사업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설립 인가와 관련되어 9번 찾았습니까? 9번 찾으셨죠? 저 9번과 관련되어 기억 보시면 대소선형이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그래서 각각의 기간이 지난 때만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 1.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체 소유자. 그리고 2. 끝에 복리설 소유자. 3. 소유자. 그래서 리 모덴텍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소유자만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얘만 정리하고 끝내십니다. 다른 건 나중에 다음에, 대신 얘만 정리해 놓았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큰 성과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다만 절차가 시험에 나올 뿐입니다. 그냥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앞에 뭐 붙어야 된다? 국민대 공급이라는 말. 그럴 때만 신고하여 설립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인가받아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 자리죠.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얼마?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조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게 된다고 하면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립할 때는 대지 사용권 필요하지만 변경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직장 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 직장 주택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원 확보해야 되죠.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번에 1000세대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원 몇 명 모집해야만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500명. 그리고 최소 몇 명? 20명 이상.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반면 리 모덴텍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간에 관한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10년 또는 15년 경과돼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별 리모델 사업도 가능하고 한 동의 공동체 소유자가 10명밖에 안 된다면 10명만으로도 조합 설립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리 모덴텍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최소 20명 이상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런 조합원은 공동택 소유자여야 되죠. 그리고 나 혼자 원한다고 해서 조합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데 얼마? 3분의 2.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는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조합 설립할 수 있다. 그런 내용만 지금 봐주십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크다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3월달 예정은 국회법 3주에 하겠습니다. 대신 그 3주에 하게 된다면 우리 1, 2월 달에는 5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11, 12 때는 6주에 걸쳐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 와주시면 참 좋은데 공부할 시간 없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할 시간 없다고 하면 나중에 수업 진도 나갔을 때 이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양이 밀려 있을 겁니다. 3월 달에는 꼭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것 확인하게 될 겁니다. 미리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보고 확인하시면 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